아, 아. 지각한 건 괜찮은데 공지를 디코에만 올리면 어떡하니? 아 맞다. 아 존나 택시 타면서 공지 쓰느라 까먹고 있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몸살약을 먹고 자니까 알람을 못 듣네. 4시 아니 씨발 아이 모르겠어. 꿈도 존나 이상했어. 오늘 꿈이 왜 이러지? 솔직히 주작 같은데 괭이 갈매기 하는 날이라 그런가 괭이 갈매기 꿈을 꿨어요. 근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씨발 방송하는 꿈을 꾼 것 같은데 몰라. 지금 내 머릿속에 남은 막 키워드가 막 그냥 손톱 뽑기랑 별의별 뭐 이상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 어이가 없음. 그냥 꿈이 그냥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는 쓰르람인데 괭이 갈매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괭이 갈매기 꿈을 꿔버린 거예요. 주작이 아니고 진짜 나도 어이가 없어요. 이게 꿈이랑 현실이랑 착각을 했나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분명 4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었던 거야 씨발. 근데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일어나서 방송을 하러 갔는데 사실 그게 꿈이었고 진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눈 떴더니 씨발 5시 반이더라고. 그거 상영회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건데? 신기린 그 사람인가? 왔네. 이 노래 너무 졸리다고요? 다른 노래로 바꿔드릴까요? 로사야, 지금 이것도 꿈이야. 일어나. 아씨 정신차려 죽인 줄 알았다. 어우 진짜 눈 뜨자마자 좆됐다 하필이면 씨발 카톡 딱 보는데 분명히 좆됐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광고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은. 어떡함. 나 호요버스 관련된 거 하나 취소돼가지고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날짜 밀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날짜에 광고가 다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생겼대요. 아니야 그거 관련 어제 얘기한 것 때문은 아님. 날짜가 밀린 거일 뿐이에요. 취소는 아니고 다시 부른대요 무조건. 아 맞다. 일단 오늘 일단 뭐 할 거냐면 일단 분계 스타일이 아무튼 일단 오늘 세메님 영상을 봐도 될까? 네, 뭐 일단은 아마 그분 거 보지 않을까 싶어요. 1시간 정도 상영회를 좀 한 다음에 괭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허락 안 받았냐고요? 네 허락 안 받았어. 아 허락 받아야 되나?
아 허락을 받았어야 했나? 아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어디 보자. 나 근데 그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차피 테러리스트랑 협상 안 해주는데 그냥 보죠. 영상은 허락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꿈에서 허락 받았습니다. 생각할까 허락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게 예의긴 하죠. 보고 아픈 척하죠. 보고 아픈 척은 씨. 아 생방을 보는 건 허락인데 유튜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 다시 로사야, 잠깐 영도를 틀어볼까? 야! 아니 근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 영도로 남의 콘텐츠 1시간짜리 보기 vs 그냥 틀어서 보기 하면은 씨발 그게 그거잖아. 아 영도로 쏴서 보는 거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니까 영도 자체가 애초에 저작권의 율법을 어겨버린 그거 아니야? 그냥 보면 되겠네 그러면. 봐야 하는 건 너지 우리가 아니잖아. 영도 가자. 아이 그냥 보겠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아무튼 오늘 아마 괭이갈매기 울적애를 할 것 같은데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거든 다 최대한 열심히 하는 그런 거긴 한데 근데 괭이갈매기 재밌나? 오랜만에 스토리 게임이긴 하네. 근데 스즈라미는 솔직히 존나 재밌게 했거든요. 스즈라미 약간 손가락에 들 정도의 스토리라고 생각함. 되게 길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길게는 안 느껴졌어요. 그냥 적당한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묘역 게임은 스토리 게임 아니냐고요? 아 그거 뭐라 해야 되지? 묘역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라 스토리가 짧잖아요. 바로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스토리를 우겨 넣는 거고 스람이나 뭐 이런 류의 게임들은 느긋이 천천히 빌드업을 쌓으니까 그게 틀리지. 스람이는 보기 싫은 것도 다 억지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타카노 바로사 연출 늦은 같은 거 거. 따윤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6시간 정도는 기다려줘. 따윤이 형 뭐 지가 6시간이나 했어요? 아이 근데 뭐 과거에다 그랬지 요즘 따윤이 형 방송 좆대더만. 아 그게 그거였어요. 좆대로의 그거였어. 자 아무튼 이 노래가 끝나면은 세븐님 영상이나 일단 볼까요? 아 맞다 나 오늘 유튜브 올랐지? 페나코니
그린갈에도 흑도 캐릭터 나오나요? 모르죠? 바로 지금 덴방 가서 건반 치고 있다가 새벽에 오면 너도 그거 받을 수 있어. 쌤의 오토? 이건가? 나찰 오토 아포칼립스에 대하여 붕괴 3알리 요약 이건가요? 오늘 카페는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붕스 RD에 대해 요약이나 이거? 아 근데 내가 붕3를 안 하긴 했는데 아마 안 하지 않을까. 바빠서 못했대 붕3까지는. 요약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붕괴 3 아이디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근데 너무 길대요. 푸펑2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빨리 합시다. 나도 빨리 갱갈하고 싶어 한다. 아직 좀 잠이 안 깨가지고. 붕삼은 웬디를 부활시켜라. 자 아무튼 오늘은 이 붕괴 삼국지 나찰편으로 마침 또 자, 바로 붕괴 스타레일에서 구독하겠습니다. 나찰이 출시 임박이기 때문에 나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나찰의 원본 캐릭터 오토 아포칼립스, 제가 현재 평가하는 호유버스 최고의 빌런이고 조커보다 저는 높게 평가하는 빌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지금 보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세메님이 개인적으로 약간 그거 같아. 그 모바일 게임계 약간 1탑인 것 같아. 약간 양직의 모바일 게임계 1탑이고 종말맨 그 사람은 모바일 게임계 음직의 1탑인 것 같아. 그냥 그 딱 그 영상을 피형처럼 해주면 안 되냐고요? 아 그렇게 할까? 근데 아까 세베님은 내가 양지라고 하는 게 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 뭐 옛날에야 조금 이제 센 발언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보면은 완전 깔끔하던데요? 가장 좋아하는 빌런 1위에요. 저는 빌런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2, 3위에 거의 방송을 존나 잘해. 오토 아포칼립스 일대기로 알아보는 붕괴 서드. 야, 머리가 좋다 해야 되나? 우선은 일단 게임도 잘하고 이건 아실 거예요. 원시 롤도 잘하고 붕괴 시리즈의 라이덴 메이다. 그냥 얼굴 잘생겼고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일단 목소리 라이덴 좋고 쇼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잘하고 라이덴 쇼군하고 라이덴 메이 비슷한 방송도 외형, 잘하고 성도 똑같고 번개의 힘을 거기다 쓰고 결혼도 이런 했고 식으로 틀이 좀 같은 캐릭터들이 있어. 호여버스 세계관은 이런 캐릭터 중에 하나가 나찰이거든요. 아니 없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자 일단은 붕괴 서드에서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나찰은 이렇게 생겼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예. 쇼군하고 메인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 둘은 똑같아. 그냥 보라색만 나는 나찰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은 오토 아포칼리스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아포칼리스라는 성이 아니라 이름의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아니 그럼 뭐야 저희가 붕괴 3아이드에 있는 오토 아포칼립스가 넘어온 이게 붕괴 스타레일의 나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자동, 푸업 이러시는데 사실 아이고 세베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얘 또 드려야지. 어딨어?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봐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 존나 재밌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중요한 거는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포칼립스라는 이 성이야. 이 붕괴 시리즈에서는 이 성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되게 뼈대 있는 그런 명문가야. 그냥 명문가도 아니고 초 명문가야. 붕괴 서드에 그런 초 명문가가 세 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가 기사 가문, 그 다음에 주교 가문, 그리고 성녀 가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주교 가문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아포칼립스 가문입니다. 이 가문들이 왜 명문가냐고 하면은 이 세계에는 붕괴라는 현상이 있어요. 스타레일에는 놀랍게도 붕괴 현상이 아직 안 나오는데 붕괴 스타레일인데 붕괴 현상이 없거든요 아직. 근데 붕괴 시리즈는 붕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붕괴라는 현상은 뭐 인류 문명의 발전을 막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졸라 못생긴 이렇게 생긴 괴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자꾸 나와서 깽판 치는 게 붕괴 현상이라 보시면 돼. 너무 약간 젠존제의 공허 같은 그 뭐야 그 공허랜다 그거 같은 느낌이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젠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동그란 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에테리얼 말고 그래 공동현상.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근데 원래 이런 설정이 제일 많은 이거 건가? 막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한테 대항할 능력을 가진 세 가문 아포칼립스, 샤니아트, 그리고 카스라나라고 하는데 각각 주교 그리고 성녀, 기사 가문. 그래서 이 세 가문이 젠존자는 에테리얼, 메이플은 리선족은 나가라. 기사 가문은 붕괴수랑 직접 싸우는 신체 능력이 있어서 대표적인 명문가고 성녀 가문은 붕괴수들의 에너지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교 가문은 입을 잘 털어요. 그래서 그게 강점이에요. 얘는.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제가 구라하는 거 같죠? 이거 정사입니다. 공식이에요. 붕괴수에 대항할 능력은 없지만 입을 잘 털어. 그래서 기사 가문하고 성녀 가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사돈도 맺고 해가지고 지들 셋을 주축으로 유럽 총본부를 딱 만든 게 바로 1000명이라는 집단이에요. 약간 유럽 지역에 처음 생긴 곳인데 유럽 지역 본부인데 나중에 인류 총본부로 진화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약간 권력이 매우 강한 EU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 아포칼립스는 그래서 이런 대단한 명문가의 귀염둥이로 태어난 친구죠. 문제는 얘가 되게 유약해. 굉장히 유약해. 애는 출생이 약간 저런 식으로 나왔다 이건가? 대를 이어갈 그게 아닌 거야. 이 형 누나들은 가스라이팅에 되게 천부적인 소질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오토는 그게 안 돼. 오토는 맨날 앉아서 종이 접기만 해.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냥 매 종이만 접는 거야. 지금 태어났으면은 집구석에서 컴퓨터만 해서 속썩이는 약간 그런 녀석이었던 거죠. 그냥 근데 얘가 저게 뭐야 붕괴에서 최악의 빌런이라는 애가 아니야? 근데 종이를 접다가 갑자기 최악의 빌런이 됐다고? 미소녀짤 수집하면서 피규어 만드는 그런 애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종이 접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하다가 최악의 빌런이 된다고?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엔 몰랐는데 인류사에 기록될 대사건이에요. 무슨 일이냐면은 오토가 평소처럼 나무를 깎아서 만든 비행기를 날렸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벽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주워오지? 막 심란한데 갑자기 벽 위로 또 초고급급 미소녀가 아니 이때는 애기니까 초교급 백발 미소녀가 나타나더니 안녕 뿡빵디 이 비행기가 네 비행기니?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소녀를 본 거야. 얘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 카렌 카스라나야. 카스라나 끊어서 미안한데 이 사람 설명 존나 잘한다. 무슨 애니메이션 보듯이 그냥 그 그림이 딱딱딱딱 나오냐? 이건 하나의 라노벨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라노벨이랄까요? 라노벨인데 글을 읽지 않고 누가 옆에서 그냥 귀로 때려주는 ASMR 라노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 가문 여자. 그러니까 평생 찐따처럼 살다가 현실에서 이런 초세레프한 미소녀를 처음 본 붕붕이의 기분이 어땠겠어. 이날 이후로 오토는 카렌의 호구가 됩니다. 카렌이 물 하면은 물 따라주고 돈 하면은 돈 갖다 주는 초특급 후구가 돼요. 문제는 이제 카렌이랑 점점 친해지니까 카렌이 평소에 안 하던 대화 주제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포교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는 되게 일상적인 주제로 접근했어. 막 오늘은 뭐 먹었니? 뒷산 놀러 갈래? 이런 얘기만 했었던 카렌이 갑자기 오토야 너 혹시 현 정권의 대붕괴 정책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막 야 뭐야 갑자기. 알고 보니까 카렌이 정권의 불만이 되게 많은 애였어. 알고 보니까 거리 가보니까 반천명 시위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물론 그럼에도 오토는 피해 실드를 쳐요. 국정원에서 카렌을 뒷조사하거든요. 근데 미혼이야? 국정원을 역으로 뒷조사해요. 그래서
카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유약한 애가 카렌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를 미친 듯이 연구해가지고 분야별로 노벨상 하나씩 탈 정도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와. 카렌한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져다 바쳐요. 그래서 카렌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별로 노벨상을 하나씩 타버린. 근데 그런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카렌의 한 줌짜리 시위는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원신처럼 고고하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간 천명이 결국 민심 최고점을 찍고 유럽 최강이 돼버려요. 카렌 열심히 시위를 했지만 한 줌이었어. 천명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 그래서 유럽을 다 먹었으니까 천명 완이냐? 아니죠. 보통 내수 시장을 독점하면은 그 다음 뭐죠? 글로벌로 확장해야죠. 그죠? 글로벌로 확장. 그래서 천명이 아시아 지역 서비스를 위해서 동쪽으로 침공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 동쪽에는 신주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뭔가 낯이 있죠. 신주, 선주, 신주. 뭐 아무튼간에 천명이 이 동방 지역을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여요. 그래서 신주 지역이 천명의 맹 공격을 받고 완전 그냥 몰락할 위기에 처해요. 근데 놀랍게도 신주에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의선인이라는 놈이 나타나요. 이 놈은 누구냐면은 관우 있죠. 관우 TS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포지션입니다. 관우가 오. 약간 동방의 수호신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의선이라는 놈이 나타나는데 야, 삼국지가 되어버리네. 천명이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이 정의선인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죠. 정의선인이 참고로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주연맹 운기군 원수라고 있거든요. 오! 화라고 돼 있는데 운기군 얘가 하면은 정의선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붕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화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 정도면은 말 다 했죠. 왜 절체절명의 순간에 관우 TS가 나타나는지. 아, 뭐야, 이거 붕스구나. 이때부터 천명이 그냥 아, 개털기 이거 시작. 붕스구나. 정의선인이 그냥 막 흉캐 이러면은 천명 놈들이 낙엽처럼 막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あ、寸慶寸慶 이쯤 되니까 이제 천명도 급해집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동원령을 내려요. 얼마나 급했냐면 반천명 시위하던 카렌한테도 이병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천명을 근데 카렌이 되게 싫어하죠. 근데 천명이 입대하라고 하면은 입대하겠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니야. 카렌은 천명을 싫어하고 쓸데없는 전쟁까지 일으켜서 더 싫지만 나라에 부르면 응하겠다. 이제 멋지게 이 유다의 서약이라는 이 십자가를 딱 차고 입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흉캐 한 방 맞고 떡실시 납니다. 굉장히 오.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오토가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흉캐 맞고 죽을 순간인데 미친 듯이 달려와서 오토가 앞을 가로막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래. 그래서 후가 살려줍니다. 후카한테 사실 죽일 마음은 착하네요. 없었어요. 정의선인이 죽일 마음이 없었고 그냥 감동해서 덕담 한마디 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천명의 아시아 지역 서비스 계획이 무산돼요. 근데 그럼 끝인가? 이 전쟁을 보통 하면은 이 나라의 빚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전쟁에 한번 이겨도 흑자가 날까 말까인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빚이 진짜 엄청나.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때부터 유럽 서버 골수 빨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천명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유럽 서버 골수 빨기 프로젝트를 가동해요. 그래서 천명이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파는데 그냥 야, 팔아요. 지독하게 이게- 팔아. 면죄부를. 크리스마스 기념 면죄부, 설날 기념 면죄부, 어린이날 기념 면죄부, 천명 1.5주년 기념 면죄부, 여름 바캉스 면죄부, 그냥 미친 듯이 면죄부를 찍어내는 거야. 이 그러니까 새끼들 이제 돈을 이렇게 보통 뜯어냈구나. 민심도 흉흉해지고 구글 평점도 떨어지고 이제 막 빌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민심이 다 흉흉해져가지고 그걸 본 카렌이 머리 뚜껑이 안 열렸을까요? 안 그래도 쓸데없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아시아 지역 서비스 하겠다고 가가지고 똥꼬쇼 하다가 빚만 잔뜩 생겨서 면죄부 팔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라 백성들 곳간 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카렌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겠죠. 그래서 카렌이 이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냐? 카렌이 환불업체를 운영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자면은 빅토르라는 천명 관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름이 빅토르입니다. 뭐냐면 오. 빅토르 씨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 집 곳간을 채우는 합법적인 쓰레기예요. 빅토르 씨는 아. 그래서 면죄부 팔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카렌은 그런 합법적 쓰레기들의 곳간을 역으로 털어서 환불해주는 일을 합니다. 강매당하고 환불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홍길동. 그래서 카렌이 그렇게 계속 의적 활동을 계속해요. 열심히 화물 작업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웬 집에 갔는데 오토랑 만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 오토랑 딴 여자랑 있네. 그냥 환불 작업하다가 어떤 집 들어가는데 오토랑 내가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네. 근데 다행이었죠. 오토가 딴 여자랑 정분이 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여자분한테 불법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아니 그래서 오토 이 다행히 새끼는 별거 왜?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딴 그게 여자한테 다행이야? 인체인 줄 알고 진짜 시겁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카렌과 잠깐만, 오토의 관계 인체 실험하는 게 너 다행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휴 그냥 그런 인체 마인드가 실험한 게 있어요. 다행이라고 카렌과 같이 있는 오토는 거보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 안 좋아져 버려. 이 별거 아닌 거 맞아요? 애매하고 카렌이 그냥 오토를 싫어하게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오토는 사실 이 자식은 윤리의식이 결여된 놈이에요. 완전 사이코패스야. 얘가 무슨 사랑이 넘쳐가지고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이코패스예요. 윤리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반대로 카렌은 인류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의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붕괴 이때 카렌? 카렌이 감옥에 갇힙니다. 오토가 근데 카렌 꺼내주려고 이때 카렌을 꺼내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오토가 카렌한테 그 제발 1000명 말 들으라면서 설득을 하는데 카렌은 인체 실험충이랑 상종 안 한다면서 뺨 싸대기를 갈겨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호구 오토는 이렇게 싸대기 터져놓고도 카렌 좋아 하면서 꺼내줘요. 결국엔 꺼내줬어. 말 안 들었는데 되게 미친놈이야 얘도. 그죠? 한편 1000명은 이때 당시에 이제 신캐 출시해가지고 또 이제 돈 빨아먹으려고 실험 중이었습니다. 고대 율자의 힘에 침식된 마족 소녀 컨셉으로 뭐야 어디 갔어? 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노어 샤니아트예요. 침식의 율자거든요. 엘리노? 샤니아트 가문에 엘리노어 샤니아트라는 애가 있는 줄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오래전 샤니아트 가문 사람이에요. 검은 보따리 잘못 풀었다가 침식의 율자가 돼버려요. 그때 개발자들끼리 이거 붕괴 시험 잠식당하사 시작거리고 있는데 율자라고 다 하는 출- 거야. 아 그러면은 약간 인간이 에테리얼에 침식당한 애들을 율자라고 하는 거야? 젠존제로 따지자면은 인간이 그 침식 정신력이 막 깎여가지고 약간 침식 당해버린 그게 좀 강한 인물들이 침식 당해버리면 이런 애들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임드급이라는 거지. 율자는 보스몹 이런 거라고? 율자 급이 더 높다고? 야 뒤틀림 온 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로보토미래. 라우로로 따지자면은 좀 이름 있는 그 가문들 있잖아요. 1급, 2급 이런 애들이 뒤틀려 버려가지고 나온 애들 아니야? 일반인은 그냥 좀비 되고 잘 침식되면 율자라고요? 오, 그러면 약간 차이점은 그거네요. 침식됐지만 자기의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나쁜 애가 되는 거고, 그 일반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좀비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네. 해가지고 아직도 입가에 애고 마련이네, 그냥. 카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카렌이 달려와서 이런 미친 천병 놈들 또 이런 거 만들어하면서 찢어 발겨요 이걸 막. 근데 안 찢기는. 너무 세. 그래서 역으로 카렌이 찢겨요. 그래서 카렌이 찢어질 위기가 되니까 또 오토가 달려와. 감옥에서 간신히 욕 먹으면서 풀어졌는데 또 깽판 치고 있네. 근데 오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템빨로 밀어붙입니다. 야 이때 근데 이제 잠만요. 처음으로 갑자기 쓰게 또 된- 궁금한 거 생겼어. 붕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아직도 붕괴 3ID 그 여태까지 스토리 진행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안 알려진 거예요? 아 나와요? 젠존자는 아직도 왜 저게 저 동그라미 저거 왜 생겼나 아직도 모르잖아. 하는 게 바로 유다의 서약처럼 또 다른 신의 열쇠예요. 신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부문명, 과거의 붕괴의 힘을, 정말 강력한 붕괴의 힘을 무기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허공만장이라는 신의 열쇠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이때 사용해서 카렌을 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오. 이때 허공만장이 약간 의식이 있거든요. 허공만장이 약간 말 거는 애인데 허공만장이 이때부터 오토를 계속 유혹해요. 나한테 네 몸에 전권을 주면은 내가 부귀영화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미소녀를 변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 허공만장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오토는 카렌이 아니면 이렇게 반응이 안 오는 애라서 쿨하기 쉽습니다. 허공만장의 유혹이 500년 동안 통하지 않아요. 비행기 이렇게 하나 주웠다고 카렌으로 그냥. 보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제 신캐 출시까지 이제 거하게 방해하고 카렌은 극동 지역의 야에 마을로 떠납니다. 야에 마을은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야에미코가 사는 마을이죠. 그렇습니다. 야에미코가 붕괴 서드 때 나오는 거 아니고 야에 사쿠라는 애가 나와요. 사실 야에 오. 사쿠라랑 나 얘 야에미코. 본 거 같아. 뭔가 닮았죠, 그죠? 뭔가 닮았죠. 머리 자체가 핑크인데 3갈래로 갈라진 머리 비슷하죠. 유튜브에서 둘다 춤 무명 많이 추던데. 카렌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해요. 이건 지금 되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되게 흔한 장면입니다. 이게 노말이에요. 붕괴 서드는 나중에 재래편에서도 하겠지만 뭐 여자애들끼리 막 디키스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되게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에? 카렌이 그래서 야외 마을까지 이제 망명을 가가지고 여기서 평온하게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카렌은 못 아, 여기는 이게 평균이야? 야외 마을 편을 찍어버려요. 이번에 여자끼리. 이 야외 사쿠라가 괴물이 돼버려요. 카렌은 또 이 사쿠라랑 싸우고 오토는 또 호구분들 아. 발 동동 구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의 전설 십자가, 유다의 서약을 로켓 배송으로 보내줘요. 야의 마을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것만 로켓 배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어.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는데 이 꼬라지를 보다 못한 천명이 카렌을 처형하기로 합니다. 카렌을 처형하기로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볼 때 1000명이 보살이야. 내가 볼 때 난 진작 처형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참았다? 이 정도는 보살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오토가 또 호구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또 구하러 간 거야? 1000명 대빵이거든요. 아, 아빠 씨발 절대 안 돼. 우리 카렌 살려줘. 안 살려주면 나 똥 싼다. 이러니까 아빠가 진짜 답이 없어. 아들이 앞으로 자기를 대권을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카렌에 빠져가지고 카렌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너는 카렌이랑 결혼을 발표해라. 네가 차기 오. 대권 주자인데 영부인으로 어떻게 처형하냐? 그럼 정치적인 명분도 생기니까 너랑 카렌이랑 결혼해. 해가지고 이 장면이 이제 결혼하자고 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토가 그래서 카렌한테 야 카렌아 너 나랑 결혼하면 살 수 있대. 그래서 카렌이 놀랍게도 이때 부답이 시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다고. 그래서 아니 죽습니다. 마음에도 뭐야 죽었어? 죽습니다. 마음에도 없나 본데? 결혼을 안 해서 죽어요. 근데 그 처형식 와중에도 또 호구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카렌 살리겠다고 처형장에 괴물을 풀어놔요. 붕괴수를 풀어가지고 처형장을 개판을 만들어서 그때 빼달라 그러는데 그때 그 괴물한테 죽습니다. 카렌이. 아 이게 완전 이런. 운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게 처형장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붕괴수를 풀어놓는데 그 괴물한테 죽어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카렌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근데 인류는 카렌을 처형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때 붕괴수가 나타나서 인간 구경꾼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카렌이 포박을 스스로 풀고 붕괴수랑 싸우다 죽는 거예요. 인간들 지키기. 인간들은 자기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담담히 처형을 받아들이려 가다가 인간들이 위험해지니까 달려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이런 인간이 쓰레기 카렌이 붕괴의 침식에 의해서 얘도 뒤틀려 버린다면 상상을 가지고 초월하겠네. 근데 처형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전국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왜냐면은 카렌이 죽어서는 아니야. 카렌 죽은 건 축제인데 문제는 오토 아빠 장례식이 열려요. 카렌 죽은 거랑은 관이 없습니다. 마치 카렌 죽고 아빠 죽으니까 무슨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별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오토가 차기 주교가 돼야 되는데 간사한 누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누나가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에 재능충 리사라는 누나가 있어요. 네, 리사 씨가 마르셸이라는 사촌 동생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왕좌를 차지해요. 이제 누나 혼자서는 힘들고 둘이 콜라보를 해서 사촌 동생을 앞세워서 왕좌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왕좌를 먹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문제는 이 누나의 정치력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 트롤도 이런 개 트롤이 없어. 유럽 전체 막 쇄국령을 내리질 않나 안수령을 내리질 않나 지지율이 그냥 개떨락해버립니다. 백성들이 머리통 끝까지 화가 나. 아니 정치를 하는 거야 뭐야. 근데 너? 일태도가 없구나. 바로 봉기.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서 누나가 망해요. 오토가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누나를 칩니다. 원래 그 전까지 누나가 왕좌 차지해가지고 수도원에서 파밍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존버하다가 10년 만에 이제 뭐 터지니까 거기 앞자리 쓱 가가지고 나 저기 뭐야 정통성 있는 사람이요 나 아포칼립스요 해가지고 그래? 얘 앞에 보내 해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누나 죽이고 왕좌를 탈환합니다. 그래서 오토가 결국에는 1000명을 손에 넣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토의 과거사죠. 오토가 이게 1000명의 과거사야? 왕이 된 세계의 왕이 된 거죠 사실. 1000명이 나중에 세계국급 조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오토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오토가 전화하면 와야 돼요. 와서 인사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 정도로 1000명의 위상이 대단해집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얘 은퇴할 때까지 내가 계속 왕이. 그리고 이 장악한 권력을 기반으로 이제 세계의 왕이 됐으니까 뭐하냐? 뭐라긴 뭐래. 당연히 카렌 복수지, 살리는 이제. 프로젝트 가동한다. 아니 뭐야 그래서 살린다고? 이때 중간에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뭐 신주 절감록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대충 그런 것도 요약을 해드리자면 카렌이 죽고 한 19년쯤을 했을 때쯤에 동방 여행을 가요. 돌싱 기념 동방 여행을 가는데 이때 옷을 갈아입고 웬 큼직한 관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오토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나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야 그러면 설마 이 간 안에 카렌이 들어있는 거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나찰인 씨 오셨어요? 해가지고 예, 나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오토예요, 오토. 예, 오토 아포칼립스. 그리고 이 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공식적으로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이 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수상하게 되게 수상하게 궁싸면서 관 되게 막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관아 오늘 잘 잤어? 다정하게 얘기도 나누고 아침밥 먹는데 관 한 입, 나 한 입. 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수상한 행동. 100%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공식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무렵 때 동방 씨발, 마이스래.
거기 또 이제 힘 있는 사람 만나요. 그래서 아유, 광우 이게 PS 무서운데, 정의선인을 이거는? 또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맨 처음 만났을 땐 정의선인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이때 정의선인은 응애예요. 정의선인이 힘을 잃어버리고 응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잖아. 원래 정의선인 원툴이거든요. 여기가 명제국, 신주 지역의 명제국인데 여기가 정의선인 원툴이야. 1인 군단이야. 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말해. 야, 내가 여기 침공 안 할 테니까 내 밑으로 와. 하니까 이제 정의선인이 흉쾌 하고 들어옵니다.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오토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부하로 지내게 됩니다. 엄청난 위용이죠, 진짜. 모든 이제 이때 이후로 전 세계를 장악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취미로 비윤리적인 실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좀 왕창 먹어서 그런가 이제 굉장히 장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21세까지 살아버려요. 근데 21세기 오기 전에 큰 사건이 한 번 있거든요. 잠잠하다가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데 1952년에 큰 화면으로 보시네요. 세관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제1차 붕괴 사태가 일어나요. 붕괴 사태?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붕괴 사태가 뭐냐면은 붕괴 현상이 뭐 늘상 일어나서 붕괴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 붕괴 사태는 약간 작심하고 업데이트예요. 약간 1주년 업데이트.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 1주년 업데이트도 보통 엄청난 업데이트인데 붕괴는 5만 주년 업데이트를 이때 처음 한 거야. 붕괴 출시 5만 주년 업데이트를 1952년에 처음 출시한 거야. 미친 거야. 그냥. 역대급 초사기캐 신캐가 출시된 거야. 붕괴 캐릭터가. 그게 바로 이제 웰트 조이스라는 친구가 어? 웰트? 이제 왼쪽에 웰트 조이스라는 친구가 탄생해요. 얘가 근데 이제 머리가 붕괴 파란색이네. 앞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괴 앞잡이. 이게 웰트라고 하시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웰트 조이스예요. 웰트 조이스가 있고 웰트 조이스. 양이 있고 웰트 자이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웰트입니다. 1대 웰트. 1대 웰트라는 말 들으시니까 뭔가 느낌 오시죠? 좀 이따 죽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신규 업데이트 되니까 오토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5만 주년 업데이트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신캐 출시되니까 바로 보아가 바로 픽업해가지고 바로 조이스 데려다가 실험해요. 바로 이 너만 기다렸다 해가지고 바로 연구소 들어가요. 바로 신캐 연구소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 율자 연구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웰트 조이스를 데려가서 실험을 하는데 이걸 보고 1000명 북미 지부 이때 당시 1000명 북미 지부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 자꾸 뭐 붕괴 연구한다면서 이 새끼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북미 지부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데 금발 태닝 공략 오토 이 의심에 대한 화답으로 뉴욕에다가 미사일 몇 발 날려줍니다. 얘는 미사일 버튼 누를 때 고민이 없어요. 핵 버튼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핵 버튼 막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장면 많죠. 얘는 고민이 없어. 그냥 일단 쏴. 일단 눌러. 일단 누르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이치의 율자 제1율자 이치의 율자 웰트 조이스가 이 미사일을 막아내고 장렬히 산화합니다. 아까 곧 아니. 죽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되게 빨리 죽었죠. 그래서 얘는 되게 빨리 출시되자마자 갔네. 실험당하고 이거 맞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조이스의 힘을 물려받는 2대 이치의 율자 제2 율자가 아니라 2대 이치의 율자 누굴까요? 바로 웰트 양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웰트 양. 아니 우리가 아는 뭐야 웰트. 참고로 나이아야? 나차라고 아포칼립스는 서로 다른 뭐 원폴이에요? 힘을 계승받아? 사람인데 이 웰트 양은 스타레일에 여러분이 보시는 웰트하고 붕괴 서드에 지금 실시간으로 등장한 웰트 씨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살이에요. 정도 80살 정도 돼요. 스타레일에서. 80살이라고? 예,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웰트 양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무렵 이제 1000명 북미 지부는 독립해요. 이제 못 살겠다. 미사일까지 맞았는데 이대로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독립해서 이제 네겐트로피라는 건타쿠 세력이 돼요. 1000명은 생명공학에 되게 발달해서 인체 실험 위주로 하는 애들이고 붕괴 에너지를 인간한테 주입하는 느낌이고 네겐트로피는 메카 덕후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계공학으로 붕괴랑 싸운다 이런 컨셉이에요. 아. 얘네는 이대로 쭉 로봇 외길 인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오토는 각종 실험을 해요. 웰트 조이스 이후로도 실험을 많이 하는데 1972년 20년 뒤죠. 이때는 이제 성은 실험을 하고 뭐 성은? 클론 실험도 하는데 클론 실험을 할 때 또 어떤 클론을 만들었냐? 카렌 클론을 만들어요. 카렌 생체 피규어를 직접 만들어요. 근데 이제 와, 진짜 카렌에다가 미친놈이다, 좀 이 정도면은. 만들었는데, 뭐야 재료가 좀 모자라네. 아니 거의 뭐 그냥 로보토미 씨발 A가 진짜 누구야 저거? 저거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더라? 걔 죽었다고 엔젤라 만든급으로. 그러니까 카르멘 갔다고 엔젤라 만든급으로 너무 애정이 깊은데? 가지고 좀 작은 게 만들어져. 이게 이제 수상하게 나이다를 닮은 클론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바로 테레사 아포칼립스. 이게 좀 마음씨가 되게 고운 클론인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마음씨가 너무 고와가지고 아 진짜 카렌이 돌아온 것만 같다 해가지고 오토는 얘 이름을 테레사 아포칼립스라고 과로사님, 애청자지만 되게 도망은 사람 아닌 인생 것 모르는 같습니다. 게 이때 당시에 아 클론 하나 더 세메님이 와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비서가 됐고 얘는 손녀가 돼가지고 나중에 1000명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참 인생 한순간이야. 그때 엠버가 조금 더 귀여운 척을 했더라면, 엠버가 그때 가오 안 잡고 후행 했으면은 인생 뒤집혔을 수도 있어. 진짜 사람 인생이 진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게, 우연의 연속이라는 게 그런 거야. 누구는 11로 좀 나누었다. 귀엽다고 1000명 물려받고, 누구는 비서되고, 이게 참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1972년 지나서 2000년도에 이제 붕괴 서드에서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더 중요해. 초 말도 안 되게 무조건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이것만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2000년도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일어나요. 보이세요? 딱 실험하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오토 씨가 이 여자애로 수백 회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또 실험이야? 1차 붕괴에 이어서 2차 붕괴가 이때 일어나요. 아니 그냥 2차 사이코패스 붕괴가 미치광인데?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제2율자 공간의 율자로 각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의 율자는 사실 공간의 율자가 맞아. 뭐냐면은 율자는 붕괴 앞잡이죠. 그렇기 때문에 붕괴 편에 서서 인류를 부셔야 되는데, 웰트 조이스는 걔가 좀 특이한 놈이야. 웰트 조이스는 인류를 위해 싸워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사실. 얼마 얼탱이 없는 거냐면은 막 몇십억 원 들여서 파일럿을 양성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탈북해가지고 북한 비행사가 돼버렸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피 같은 세금 들여가지고 교육해 놨는데 갑자기 탈북해버려. 그래서 웰트 조이스가 원래 붕괴 앞잡인데 인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얘는 제2율자가 돼서 붕괴를 위해 싸워요. 얘는 인류에 대한 징후가 정말 뿌리 깊은 애야. 왜냐면 오토가 실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인류라면 치를 떨어요. 얘는. 아 그것도 그래가지고 항상 붕괴 3ID 영상들 보면 쟤들은 왜 저렇게 인간을 싫어해가지고 존나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걸까 하는 그 이유가 오토 이 새끼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율자로 만들어낸 다 오토 이유가 탓이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 이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부터 좀 복잡한데 이 여자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얘가 붕괴 앞잡이지. 얘가 붕괴 회사 임원이야. 임원이니까 CEO 연락처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붕괴 말단 찌끄레기 붕괴소 털면은 붕괴 CEO 연락처가 없는데 얘는 임원이야. 얘는 상무급이어가지고 얘는 붕괴 CEO 전화번호가 있어. 그래서 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붕괴 CEO하고 연락해요. 그래서 붕괴의 신하고 만납니다. 붕신. 진짜 붕신을 만나요. 붕신이랑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친목도 좀 도모하고 얘기도 좀 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오토가 붕신이랑 접촉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시린한테서 볼장 다 받기 때문에 또 핵미사일 눌러요. 그쪽 지방에 좀 자기 1000명 임원들도 좀 파견돼 있고 했는데 뭐 어차피 임원 또 뽑으면 되니까 핵미사일 눌러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린하고 임원 몇 명 죽어요. 이게 뭐 인사 적체 같은 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 애들도 승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같이 좀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1000명 상류층이 좀 정리가 되게 물갈이가 되고, 이때 여기서 이 시린의 시체에서 유전자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키아나라는 여자의 유전자하고 합쳐가지고 실험체를 만듭니다. 이 실험체가 훗날 붕괴 서드의 주인공이 되는, 붕괴 서드의 루피이자 나루토 키아나 카스라가 되죠. 근데 이제 키아나 카스라는 아니고 이 실험체 이름은 K423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K423 약간 한국인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K423. 제가 볼 때는 붕괴 서드 한국인이 주인공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웰트 양도 양씨, 배용준 씨 닮기도 했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한국인스러운 캐릭터들이 많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편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본편 이전 이야기고 이때부터가 붕괴 서드 시작이에요. 붕괴 서드 여러분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스토리 1장 시작하시면 이때부터예요. 여기 전까지가 바다 스토리고 이 이후부터가 그겁니다. 얘는 K423이에요. 아, 얘 얘가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이구만. 공간의 율자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공간의 율자가 됩니다. 자, 이거 오토 편이기 때문에 다 스킵할게요. 나중에 키아나 편에서 들으시고 얘는 어쨌든 간에 공간의 율자가 돼요. 공간의 율자로 각성을 하도록 오토가 야무지게 함정을 파놔요. 그래서 K423은 공간의 율자로 각성합니다. 근데 공간의 율자로 각성시킨 이유가 있어. 오토가 카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죠. 그 첫 단추가 바로 공간의 율자예요. 공간의 율자에 특수한 힘이 필요해서 공간의 율자로 각성시켜요. 근데 왜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얘냐? 얘는 왜 죽였냐? 얘는 이미 성격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성격이 버린 애야. 물론 자기 때문에 버렸지만 알바는 아니죠. 어차피 카렌 아니니까. 카렌 아니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실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인체 실험 너무 해서 정신 나간 그래서 미친년이 돼버려가지고 유전자가 뽑아내자. 그래서 착하고 세레브한 K423짱한테 율자 에너지를 줘요. 근데 에너지를 율자로 옮겼구나. 각성을 하니까 여기 안에 있던 시린의 더러운 성격도 같이 있는 거야. 이 더러운 성격을 이겨내려면은 더러운 성격을 이겨내고 착한 K423이 율자의 힘을 지배하면 마음은 착한 율자가 되는 거야. 웰트 조이스 역해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동안 인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착한 율자, 자기 말 잘 듣는 착한 율자, 그것도 역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명언이 사랑으로 율자를 죽인다. 사율죽이라는 붕괴 시대의 명언이 이때 탄생합니다. 사율죽. 정말 시대의 명언인데 이게 나중에 떡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율죽이 이제 뭐냐?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붕괴 대표 시체가 있는데 이제 붕괴에서 가장 유명한 고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히메코 씨라고 칼 들면 수상하게 센 히메코? 선생님이 있어요. 히아나 선생님이에요. K423 되게 선생님이 오토가 붕스에 나와 있는 히메코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얘. 후카한테 준 주사기를 받아요. 그걸 쓰면은 아 그 붕괴- 히메코가 맞아요? 이 주사기를 K423한테 꽂으면은 지금 폭주하는 K423의 율자 에너지가 잠재워지는 거죠. 그래서 히메코 씨가 율자랑 막고라를 떠가지고 대충 마지막 수업 해가지고 주사기를 꽂아놨습니다. 이 장면은 재밌는 장면이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김에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접근 중인 게 바로 성격 더러운 K423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바로 혈청이죠. 샤니아트 혈청. 이거를 꽂으면은 억제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건 이제 시린이 키우는 뽀삐 베나레스입니다. 드발린 원본이죠. 히메코 원래 칼 썼구나. 여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 허수 공간입니다. 허수 공간은 이따 나올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기부터 이제 대가리 터지는 거예요. 허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과 대척에 있는 세계인데 공간의 율자가 이 허수 공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허수 공간을 허수로 조작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K423의 전설의 대사 몽쿠 아루가 나오죠. K423이라고 얘가? 약간 그 전에 있던 시린의 그 율자의 그 개념을 이입한 나쁜 흑한 K423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 더러운 거를 약간 정화시킨다 개념이 아니야. 이런 능력 쓰는 애입니다. 공간의 율자가. 지금 그러면은 히메코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있는 거네? 히메코는 그냥 오은영 박사네? 攻撃は終わり。それなら私の番で文句ある。 몽쿠 아루. 死ね。ヒメコ私は最強のバルキリーになるの。 오. 죽어. 아니, 그리고 정말 아니, 흥미로운 뭔가 존나 하나하나. 중요한 장면에서 약간 그 외국인 리액션 보는 느낌이야. 뭔가 갑자기 그 진격의 거인 딱 보고 있는데 진격의 거인 중요한 장면에서 막 그 날뛰면서 위자에서 점프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는 것 같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존나 진지하게 보고 있네. これで授業はおしまいよ。 아, 이렇게. 박치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박치기를 안 하는 세계에서 궁금해. 박치기 하면 어떻게 된대? 아, 이 혈청을 주입시켰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PV와 이전 PV 여왕강림을 기점으로 호요버스가 개떡상한 계기입니다. 이게 그 공중급유기 짤 아시죠? 최초가 이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중급유기가 여기서 뭐야? 이 8장과 9장의 백투백 펀치로 호요버스가 사실 원신 때문에 뜬 줄 아시는데 이거 없었으면 원신이고 나발이가 없었어요. 야.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게 오토 아포칼립스의 계획이었던 거죠. 라그나라는 히메코의 스승인데 이 히메코의 스승이 성격 더러운 시린한테 죽어요. 그럼에도 이거 약간 붕괴 스타레일의 페나코니를 보는 느낌이긴 하네요. 페나코니에 나오기 전에는 다들 그냥 붕스 하다가 페나코니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 이건 역대급입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나도 근데 그때 관심 가졌거든요. 붕스? 붕스 해볼까? 하는데 1장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2장 하려고 하니까 애들 무슨 시청자들이 그냥 자 지금부터 좆될 시간입니다 하면서 계속 근들갑거리길래 보는데 또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가 그때 붕스를 안 해봐서 그래 이 새끼야. 나 땐 아케론도 없었고 업데이트도 안 했다고 이 새끼야 하면서 할배들이 와서 존나 패길래 얘 뭐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하시든가 하면서 나도 페나코리를 딱 해보는데 재밌더라고.
불구하고 용서라는 이 정말 가슴 따뜻한 의지가 히메코한테 전달돼서 히메코는 마지막 순간에 K423을 주사기로 살려내죠. 이게 모든 게 오토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토가 사랑으로 율자를 죽인다는 게 이런 뜻이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율자를 죽여버리고 K423이 공간의 율자의 힘을 안정적으로 얻어서 인류를 위한 율자가 돼요. K423을 이제 듀란달이라는 정말 정체불명의 S급 발키리가 수상하게 키아나 엄마를 닮은 S급 발키리가 물론 금발이기 때문에 전혀 관리는 없습니다. K423을 데리고 오토한테 가요. 그래서 오토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공간의 율자에 가지고 또 실험이야? 실험을 오지게 해요. 근데 그 실험들이 다 이제 나중에 1대1 프로젝트를 위해서 있는 실험이었는데 그때 이제 칼이나 하나가 뭐라고? 궁극지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000명이 천원통일 했는데 네겐트로피가 나와서 세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갑툭튀가 야 잠시만요. 네겐트로피가 아까 그 얘기했었나? 그 로봇 많이 만드는 저쪽이라고 했었나? 그 세력이라 했었나? 네겐트로피가? 그 맞아요. 그 기계박이들. 그럼 이제 천명이랑 네겐트로피랑 하나 더 생긴 세력이면은 그냥 진짜 삼국지가 돼버린 거네. 피가 나와서 세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요르문간드? 원래 개찐따 집단이었는데 여기 이제 개빈 가스라나라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삼국지가 형성이 돼요. 위촉 5의 3세력의 이 팽팽한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빈 가스라나와 만나요. 근데 이때부터도 나오는데 요르문간드 만세는 뭐야? 뭐한 새끼인지. 근데 굳이 서로 안 부딪힙니다. 굳이 서로 안 부딪혀요. 오토가 1000개 1승이라는 아까 신의 열쇠 허공만장 있었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신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1000개 1승을 개빈 가스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왜 놀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설명하는 사람은 진중하게 설명하는데 이 짤은 왜 이래요? 아니 볼 때마다 무슨 사진이 너에게 허공만장을 주겠다. 허공만장 자꾸 옆에서 말 걸고 귀찮게 하니까 이창을 버리려고 거래 신청을 합니다. 물물 교환 신청. 근데 개빈 가스라 당연히 허공만장 귀찮기만 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받고 1000개 1승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의 빌드업이 거의 끝나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은 자 오토가 그렇게 해서 1000개 1승까지 얻고 나중에 지배 율자 사건까지 하면서 율자 코어를 다 모아서 모든 만발의 준비를 맞춥니다. 이제부터 오토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정말 재밌는데 존나 어려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토의 목적은 뭐죠? 카렌 살리기죠. 카렌 그치. 살리기가 목적입니다. 근데 카렌을 어떻게 살릴까요? 카렌을 시체를 살리는 방법은 놀랍게도 평행 세계를 여행할 수는 있지만 시체는 못 살려요. 이 세계는 디아블로 네크로맨스가 손짓 한 번만 해도 카렌 살아나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그래서 과거로 시체를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맞네. 그 당시 15세기 포로스텐으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그래서 처형 직전에서 살려야 돼요. 근데 과거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과거로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있죠.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는 1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는 개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5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주를 초월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 바깥으로 나와서 아까 말했던 붕신 있죠. 얘가 여기 있는 애인데 여기로 나오면은 얘네들을 조작할 수 있어. 근데 여기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 우주 안에 있는데 여기로 어떻게 나올 거냐?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얘를 그래서 가스라이팅 합니다. 오토가. 놀랍게도 우주를 초월한 신조차 가스라이팅이에요. 왜냐면은 오토는 권력형 범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끼 위에도 누가 있어. 이 새끼 위에 얘거든요. 얘 허수의 얘 나무가 상사야. 붕신의 얘 해고할 수 상사라고.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붕신이 실적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토가.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왔는데 솔직히 지금 붕신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이번 상반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아 얘가.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똥줄 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토가 얘한테 제안해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 실적 처음부터 다시 해. 원래 매듭에 다시 진짜 이거네. 실제로 조졌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붕괴의 편에 서서 인류를 조져야 되는데 2017년까지 질질 끌었어? 이거는 바르셀로나 이런 최고의 축구팀 있죠. 그런 축구팀이 완전 제3세계 이름도 못 들어본 축구 국가들이랑 연장전 간급이에요. 아니 그럼 뭐야 그 붕신의 위에는 허수의 나무 얘는 그냥 인간 조직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근데 붕신은 그걸 제대로 못 조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승부차이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개 쫄리는 거야. 호텔마부르 공화국이랑 지금 약간 붕괴 스타일로 따지자면은 파멸의 나누크네. 아르헨티나랑 축구 국대 조별 예선인데 씨발 승부차기 와버렸네. 근데 일을 안 하고 이름만 파멸이네요. 감독 입장에서 쫄리겠어 안 쫄리겠어? 그건 근데 또 아니야? 누가 와서 시간을 전반 0분으로 돌려주겠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략 다시 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지금 자기가 율자를 보냈는데 얘네가 자꾸 인류편에 붙어가지고 트롤링을 하니까 조져버렸어요 실적이. 그래가지고 이 오토가 이 실적 압박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붕신한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요. 그래서 붕신이 그래 내가 시간 돌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는 시간 못 돌려. 내가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나 손이 없어. 그래서 네가 와서 네가 일로 나와. 나와가지고 네가 빨리 조작해. 근데 붕신도 영악한 게 붕신도 눈치 까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새끼가 나와서 시간 돌리려는 게 카렌 살리려고 시간 돌리려는 거 알아. 마치 지금 서로 500년 전 돌아가서 인류 대 붕괴 다시 하자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는 사실 인류고 붕괴고 목적 아니잖아. 너 카렌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카렌을 못 살리게 묶어놔요. 오토를 묶어놓습니다. 집에 이렇게 묶어놓고 얘한테 조작을 시켜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 새끼가 500년 전으로 돌린 다음에 바로 다이브 칠 거 알고 있거든요. 이 자식은 500년 돌아가서 지금 다시 싸워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카렌 다이브 하려는 게 목적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못 뛰게 묶어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고유세계에 묶어놓는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500년 동안 500년 돌리게 조작만 시켜주고 그 고유세계에 묶어서 실제로 간섭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오토가 그것조차 알고 있었어. 이 새끼가 날 묶어놓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500년 동안 준비한 500년 존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측해가지고 아까 K423 있죠 한국인, 얘 공간의 율자로 각선시켜 놓은 이유가 그거야. 얘랑 이제 듀란달이랑 있는데 이때 이제 오토가 그동안 악행을 많이 쌓았잖아요. 이것도 빌드업이야. 도발을 해. 캐살도 나 중신 나 못 잡지. 나 제약의 율자 각성해버렸는데 아 이제 인류 멸망시켜야겠다. 나 이거 버튼 딸깍하면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니가 다 삭제되면 수구 해가지고 도발을 오지게 해요. 안돼 내 친구들이랑 다 살려야 돼 해가지고 너희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어. 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이걸 끌어가는 공간의 율자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최강의 빌런으로서 막 도발을 다 해놓고 얘네를 불러요. 가짜 신으로 각성해서 얘네를 부릅니다. 그래서 붕괴신은 아 묶어놨으니까 괜찮겠지?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과메기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얘는 어차피 못 끊을 걸 알고 있어서 아 고유세계 묶어놨는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나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율자 공간의 율자가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공간의 율자가 와서 오토를 막 존나게 공격해요. 존나게 공격해서 죽여버려. 죽여버리면은 얘 육신이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 억제로부터 풀려나. 그래서 유령이 돼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유세계에서 벗어나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오토를 원래 못 잡아요. 왜냐면은 이 사슬로 묶여있죠. 이 사슬이 오토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붕신도 얘가 성공을 하면 죽겠으니까 이 무한의 힘을 줘가지고 절대 안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공간의 율자는 무한의 힘을 순간적으로 유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찰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토가 은근하게 알려줬어. 얘 나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걸 다 힌트를 줬어요. 그래놓고 도발을 해요. 너희 날 절대 못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통에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오토가 장렬하게 죽고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냐? 本気で世界を変えようとした時 이게 씨발 종이접기 비행기 하나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맞나 싶네. 그놈의 카렌 하나 때문에. 聖女は民に全てを捧げた。しかし 종이접기가 이렇게 手にしたのは 무서운 거였구나. 冷たい手風と工場だった。世界は混沌としている。それは不公平で 여기 약간 태어나서 여기로 온 거죠. 고유세계에서 벗어나서. 배경이 약간 그거 같다. 아케론의 공허 같은 느낌이네. 暴利だ。 여기 이제 허세 세계를 나무야, 주력할 수 저게?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줄기죠 여기가. 英雄 아 は 줄기구나. 迫害され悪は力を増す。醜いものばかり。 얘네는 뭐 붕괴일 것 같고. 美しいものなどない。世界の悪意は悪人が断ち切ろう。 처형 장면입니다. 아 처형 장면. 야이씨. 너무 복잡해서 저 분신들은 이제 오토가 뉴런 전자뉴런으로 만들어낸 분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신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 나도 모르겠어. 분신. 오토 파트가 과학이 진짜 어려워요. これは彼女と明日までの距離。
そして彼女に対する世界の逆襲だ。 와 彼女 씨. の信者は決して諦めない。 야 근데 오토에 대한 스토리가 이러면은 붕괴 스타일 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지금도 빌드업 쌓고 있는 거 아니야? 나처럼 뭐 별거 안 했지. 별거 안 했으니까 앞으로가 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기 용도는 아닐 거 아니야.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보여줘놓고. 홀버스 애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오토가 스토리를 왜 이렇게 공격을 잘 풀어요. 쓸까요? 과거의 오토가 이제 인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뛰쳐나가죠. 오, 야, 근데 밧줄을 저렇게 손으로 찢을 수 있으면 처형 그냥 원래도 안 당하고 싶으면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손으로 찢을 정도면은 그냥 당해준 거였네? 안 당하면 결혼해야 됨. 결혼이 얼마나 싫었으면. 야, 더 세다. 야, 붕괴도 스토리 좀 재밌는데? 나는 존나 대단하다고 느낀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많이 졸린가 보다. 하품하고 있네. 나는 여기서 그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붕괴 3ID가 그 되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스토리가 존나 긴데 이거를 50분 만에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야? 아니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거 이렇게 짧게 이해하기 쉽게 딱딱딱딱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와 대단하네. 확실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있어. 이 사람 좀 부럽긴 해요. 일단 말 잘함, 잘생김, 목소리 좋음, 게임 잘함, 롤 잘함. 좀 카시오페 하는 거 봤는데 좀 병 느껴졌어요. 아 뭐야 하품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맞은 거야? 아픔을 공유했네 이 사람? 뭐 영혼 결속됐어? 아니 칼 맞았어요? 칼 맞은 게 아니고 똥 마려운 것 같은데. 人の魂が消えれば復活することはできない 야 世界は意識が新しい陽気へと入ることを許すが陽気が消えた意識を集めることは許さないたった一人の彼女を救いたい 중요한 장면인데 리액션이 자꾸 옆에서 過去で 옆에 눈에 들어와. 新たな可能性を作るしかないんだ 됐다 이 사람 리액션의 신인데? 세계를 주작합니다. 야 진짜 하나 배웠다. これは 리액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했던 리액션은 리액션이 아니었구나. 彼女の時空だ 파지. 찌찌찌찌찌찌찌. 와이씨 이렇게 살린 거야? 야 오토가 딱 500년 전으로 돌아갔네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스토리 개질이긴 하다 이거. 가렌生きるんだ 야 카레는 모를 거 아니야. 와 이건 좀 지리네. 약간 쓰르라면 이쪽에 보는 느낌인데 이거. Through the lights, the ebb and flow of the crowd, flock to wood and paradise, along the path of time. Every night brings a dream like the day, relentless love, keep me awake. All the rest will be torn up whenever a choice is made. 여름 간대 반자이. What has their own desire, leading to 야 ultimate. Life is too long to end and break. Life is too long to end at grave. 정말 명문이죠. 오토의 인생을 표현하는. 야 이거는 영상만 봐도 좀 눈물이 날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했으면 말이 안 되게 쏟았겠는데 어떤 이거는. 표현이냐면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보통 사람 한 80살 살고 무덤에서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묻어줘서 무덤 속에서 파묻혀 죽잖아. 근데 오토는 500년을 살았고 남들이 보통 사는 시간을 초월해 살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무덤 하나 못 가지고 산화했죠. 그래서 무덤에 와. 남기는 너무 긴 인생이었고 무덤도 못 가진 약간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구한 삶이죠. 명백하게 말하자면은 카렌이 살아남는 세계를 만든 거죠. 근데 가능한 모든 세계가 카렌이 죽었기 때문에 카렌이 살아있는 세계를 창조해낸 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장렬히 살아가면서 오토는 사라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카렌이 오토를 봤냐 못 봤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고요. 한 가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공식 대사에 카렌이 이런 말 합니다. 안녕히 나의 위대한 발명가요 라는 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카렌이 최소한 오토의 존재를 느꼈다라는 게 이제 팬들의 해석인데 그건 이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정확한 정보만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 수 없고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오토 아포칼립스가 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오토 아포칼립스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빌런인 건 맞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오토가 1000명 주교가 안 돼서 실험 같은 것들을 자행하고 그런 오토가 만약 1000명 주교가 안 됐다? 그럼 인류는 훨씬 전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공식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가 이지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가 맞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율죽을 증명을 해냈고 인간 중 모든 우주에서 인간이 허수의 나무를 속이고 세계를 주작한 허수의 나무에 접촉한 최초의 사례임을 입증함으로써 붕괴에 인류가 대항할 작은 승리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주고 결국에 붕괴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정확히는 안티 히어로로 평가되는 뭐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솔직히 시린 같은 애들 좀 이렇게 불쌍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사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따로 보고 그리고 사실 오토 자체가 이런 말을 해요. 본편에서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관심 없다 그래요. 그냥 카렌 살리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래서 이 새끼를 욕해도 이 새끼는 관심 없다는 게 진짜 답답하면서도 이 새끼 뭐지? 야 그냥 쉽게 만드는 혼돈 게 선인데 바로 혼돈 선. 정말 독특한 빌런이었고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빌런이었고 눈물 짜내게 만드는 이런 빌런은 처음이었어.
그래서 오늘 분국지 나찰전 오토 아포칼립스 정말 그래도 최고의 착한 건 블록이기 있잖아요. 때문에 그럼 어차피 이제 나쁘긴 분계 한데 솔직히 착한 안 하신 분들도 것도 계실 수 있지 않나, 있으니까 그래도? 이분 오토에 대한 선은 아닌가? 꼭 아셨으면 그래서 해서 순수 악인가, 오늘 이거? 정리해봤습니다. 되게 멋있죠 오토. 야, 이게 50분짜리 영상인데 50분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 재밌는데? 야, 그리고 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나찰에 대한 아니 오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오토에 대한 얘기잖아. 정작 붕괴 3 아이디에 대한 스토리는 나오지 않았어. 재밌는데 이거? 웨트 것도 보자고요. 안돼, 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주인공도 있어. 아님 크크. 그러니까 와, 야, 붕괴 3 아이디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다고? 노사방 영도도 투사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처럼 투사들도 사실 오토인 거임. 와, 야, 잘 만들긴 했다. 진짜 빌드업이 말이 안 되긴 하다. 와, 아무튼 이런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미님. 재밌게 봤습니다. 야, 이거 지리긴 하네. 이분 약간 설명회 같은 거 진짜 존나 잘하시는데? 어? 설명회 신인데? 아이, 진짜 자꾸 방구, 씨. 설명회에 약간 A연주인데, 그냥? 와, 그 진짜 말 잘한다. 와, 지린다. 누구나 PPT 만들어줘야 간신히 설명해야 하는데 아가리 다 드세요. 아니, 뭐 내가 만들어 달랬어요? 에? 그냥 만들어 줘가지고 쓴 거지. 에이언즈 설명해도 보자고요.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붕스에 대한 거는 나는 이제 거의 다 거진 다 알아서 알아가지고 붕스는 내가 아카이브 다 뜯어가지고 결국 내가 설명 다 해줬잖아요. 에이언즈 관련 뭐 이런 거는 싹 다 알지. 난 붕스 진짜 미친듯이 파먹었었는데. 금버스 티저는 날 잡고 1월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버스? 림버스요? 림버스 PV 나왔니? 뭐 아무튼 PV 나온 것들은 1월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노사야 괭갈 한패 자, 카페에 이제 PO에 넣은 올려놨어. 거 이 말이나 할까요? 자,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저희가 이제 피어해 놓은 거 영도 켜 씨발. 피어해 놓은 거가 끝이 난 날이죠. 자, 이제 들어가야지. 자, 한 패를 왜 안 받았냐면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또 한 패를 아무거나 받아가지고 설마 가면은 괭갈 설치도 안 한 거 아니겠죠? 아이, 한 패를 미리 받아버리면은 이게 잘못된 한 패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려고. 예. 그래서 오늘 늦잠 잤단 말이에요. 아, 진짜 카페 이거 씨발. 괭갈 보러 왔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카페 진짜 대문 이거 뭐냐고. 아니, 나 진짜 나 억울해. 나 세메님도 카페 있지 않나? 아니, 진짜. 아니 그래! 씨발, 대문 차이 좀 봐. 이 새끼들아. 어? 이게 맞냐고! 심지어 카페 내가 만든 것도 아님. 이 관리자 나도 아니에요. 나도 가입했거든, 여기. 아이, 억울해 죽겠네, 진짜. 대문이 뭐 맨날 바뀌어, 여기는. 그럼 씨발 좀 네가 정식으로 카페 파서 관리 좀 하라고. 카페도 내가 만든 거 아님. 디스코드 내가 만든 거 아님. 누군가 자꾸 다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싸고 도망쳐요. 괭갈쌤들 오랜만에 와서 까먹으셨나 본데 디코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괭갈한다고. 그 고아오브 만든 관리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예? 고아오브 오랜만에 보네. 한때 이 다시 보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운영 안 하고 제 다시 보기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거 운영 안 하고 사업하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편집자가 만들어 달래서 무급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줬더니 뭐. 아우, 네, 개성이 있네요. 근데 또 누가 뭐 보냈어요? 게임을 보낸 것 같은데 선물이 이렇게 왔네요 또. 야! 갱쌤들 아직 사태 파악이 덜 카페가 되신 내덕 것 수굴 같은데 같다고 옥장판 다 생각해요. 팔아야 게임 근데 아이고. 진행한다고. 돈이 많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사야 해답편도 미리 보내놓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끼는 경살먹이 패시브로 알아서 뭐 안 만들어. 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지금까지 쓰르람이 1챕터 30시간, 2챕터 26시간, 3챕터 21시간, 4챕터 9시간, 5챕터 26시간, 6챕터 70시간, 7챕터 30시간, 8챕터 35시간.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갱갈 얼마나 길까요? 예? 갱갈 얼마나 길까, 진짜. 이 또 얼마나 강점기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비슷해요. 다 합치면은. 자, 아무튼 갱갈은 이번에 좀 강점기를 가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주기적으로 좀 이제 스케줄에 저거 맞춰서. 보니까 괭갈 그냥 하도록 중간에 유기해야 할 것 같으면 개추. 에이, 근데 스토리 게임 나도 오랜만에 좀 하고 싶어. 나 목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 요즘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최근에 저거 보니까 또 쓰르람이 강점기 PTSD 몰려오는데 이제 또 2달 내내 괭갈만 하면서 개미 약사라는 거냐? 아니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아이, 이건가? 이게 문제편인가요? 2.7기가 이거. 우미네코 퀘스천악스가 문제편입니다. 아, 확인 설치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갱이갈매기는 미리 얘기하지만 다시 보기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만 올릴게요. 치즈직에서 보지 말고 유튜브 가서 보세요. 바로 그날 올릴 테니까 과롱사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즈직에서 보지 말고. 예, 치즈직은 보다 보면 갑자기 15초 광고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과롱사에서 봐주면 구독 2번 고맙다. 눌렀다. 우리 과롱사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로 옮겼어요 우리. 난 괭갈 강점기보다 영도 괭갈 몸집이 두렵다. 오머리 그빌드. 네, 여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괭갈로 과롱사 채널 구독자 빨아야겠다. 실제로 한 말. 아이, 또 방구야? 아이, 진짜 이 새끼 자꾸 방구 그래 아까부터. 진짜 한패 해야겠죠? 자, 한패. 와 씨발 괭갈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메이드 도련님 전용 천연 이유식 생산 창고 튼실한 거 보니 보고 싶네. 영치 모드를 설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가 보네요. 오케이, 이거를 일단. 야, 근데 무슨 게임 파일보다 패치 파일이 용량이 더 크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인 건가? 아니, 게임은 2.7기가인데 무슨 패치 파일이 4.8기가예요? 팩트는 괭갈엔 꼴림키가 많다는 거임. 아, 그냥 다 뜯어붙였어? 환골 탈퇴를 해서 그래요. 일단 저거 메이드는 배보다 가슴이 크긴 한 듯. 아, 설명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24년 9월 25일. 뭐야, 2일 전에 한 거 뭐야, 이거. 로사님 갱갈은 헤으 페니스름보다 많은 걸 아시나요? 20.7년 게임이라 이미 오모리보다 후쿠하지 아니, 뭐 이틀 전에도 패치를 해, 이 게임은? 아, 뭐 패치가 6기가가 넘네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나아. 내가 모르는데 아무거나 막 그냥 들고 와가지고 과거 패치본 가져오면은 이게 아닌데 좀 짜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최신 거로 이제 딱 해야지.
나 한다고 해서 패치해 준 거라고요 이전에? 아 진짜? 아니 제가 뭐라고. 괭갈 2차 창작이 쓰르람이 20도 안 되는데 지랄 마라? 제가 뭐라고. 아 내가 뭐 스토리 게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불하다 비트코인 0.375 다음에 지갑 주소로. 갱갈 좀 난해하다고요? 갱갈 난해해? 그래? 근데 애초에 게임이 다 난해하잖아요. 근데 노노 최신 개구라임, 업데이트 갱갈 이 패치는 움직이는 노아보다 훨씬 건데 자주 하기로 이 유명했음. 움직이는 거 좀 짜침. 최신 업데이트가 입이 움직인다고요? 야 입 움직이면은 존나 개쩔긴 하네. 어? 가만히 있는 캐릭터가 입을 움직인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쓰나미도 움직이지 않나? 안 움직인 거보다 나아요. 솔직히 해주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야지. 근데 괭갈도 역해 개같이 죽이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죽이는 거임? 해봐야 알겠죠? 입이 움직인다고? 뭔 짓을 한 거냐 한패팀. 아니 근데 갱갈 하기 전에 갱갈 뭐 그거 읽으라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갱갈 그건- 하려면은 괭이 갈매기 하려면은 무조건 그거 읽으래. 괭갈 뭐야 왜 쓰름 없어? 거유 5520 갱갈. vs 괭갈 거유 메이드. 갱갈을 하려면은 뭔가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다 갱갈 하기 전에 루사가 꼭 봐야 하는 작가 소개문 이게 있더라고. 괭쌤들은 평균적으로 2007년에 20대 중반이었던 현 30대 말 40대 초 아저씨들이라 스탠딩 애니메 어색해함. 어우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야. 아 용기사의 주절주절을 읽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갱기도문? 자 아무튼 벌써 다운이 다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이미 읽지 않았냐고요? 근데 원래 시작 전에 한번 딱 읽고 들어가야 느낌 있는 거 아니야? 뭐 영도 볼 때 읽은 거 의미가 있나? 어디 보자. 일단은 다운한 것들 다 풀어주고. 자 일단은 괭쌤분들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되셨나 본데 오늘 영도 안 봐서 아직 수금을 3만원도 못했습니다. 7만원 쏘세요. 아이데 뭐 오늘 돈 벌라고 뭐 한 게 아니라서 그냥 많이 봤잖아요 전에도. 오늘은 나도 좀 스토리 게임 하고 싶어졌어. 아 여기서 지금 영도 키면은 아이고 하긴 형님 아이고 7만원 잉 아살라말레이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갱갈 끝나면 다음 스토리 게임으로는 단간론파 생각하고 있긴 해. 단간론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 제일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그니까 오늘은 돈 벌 생각이 없다 이 얘기죠. 에? 근데 아마 갱갈하면서 화력전도 좀 같이 해보지 않을까. 화력전 아저씨 볼. 이 여기에다 넣으라는 거지. 로사야 단간이라니 넌 뭘 좀 아는구나. 좀 스토리 게임 집요적으로 좀 많이 해볼까 싶어요. 왜냐면 나 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치즈릭이 없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 게임은 더 이상 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다. 치즈릭의 방송인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해졌어. 하나씩 떠나고 있어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한 명이 없었어요. 이제 치즈가 이제 껍데기가 되어버린 카카오 TV의 분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지. 뭔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니카쿠시를 하는 느낌이랄까나?
만약에 치즈직이 없어져서 강제로 아프리카 TV에 가게 된다면 거기선 종교 못한단 말이야. 로사야, 그럼 곧 어딜 내 빨간 치즈는 썩어버리는 거냐? 아 형님, 빨간 치즈 환불 받아야지. 그러면은 그건 치즈직한테 문의 넣어야죠. 이 치즈 개새끼들 이거. 아 근데 벌써 빨간 치즈예요? 벌써 빨간 치즈라고? 로사야 혹시 단간론파 13 절대절망소녀 슈퍼단간론파까지 다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 낮에 식사할지도 몰라. 몰라. 일단은 일을 먼저 해야겠죠? 일을 먼저 하고. 뭐야 이거, 한국어 검수 패치 파일을 여기다 또 넣어요? 야 근데 이거 더빙 있어요? 갱이 가인맥이 우리쪽에? 쓰라미처럼? 아 불더미야? 다행이다. 오늘 이제 목을 좀 아낄 수 있겠다.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저 방송 아는 사람이거든요. 보는 사람이기도 했고 유튜브도 보고. 근데 가끔 그 근황 같은 걸 루리앱에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갈 때마다 목 검사하는데 이번 목이 좀 심하게 많이 부어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요즘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죄다 소리 지르고 공포게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자제 좀 하세요. 에? 아니, 목이 너무 많이 부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 받아왔어요. 위사도 알고 약국도 약사도 알아요. 이상하게 내가 가는 약국 3군데에 있는 약사가 다 날 암. 안경점에 가도 안경점에 안경 바꿔주는 사람도 저를 알아요. 그냥 부천에 있는 가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나 전담 가게 가도 요즘 방송은 잘 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아 예 뭐 무난하게 잘 되고 있죠. 부천 좀 신기한 동네라 할까나. 이거 내가 옛날에 뭐야 여기 잠만, 여기 따윤이 형 카페잖아. 몰랐네. 옛날에 그래도 좀 해놓은 게 있으나봐요. 전국 어디서도 본인을 알아보는 인지도 평청자 200명. 아이 새끼야, 지금은 그래도 태물이지. 인정해. 지금 태물된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옛날엔 그래도 좀 인기 있지 않았나? 아 오늘 영상 올라갔구나 붕스. 아 이때 근데 나는 이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이때 방송했을 때가 더 힘들었고 지금은 조회수 롤 폭망한 방송 잘 보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존망한 이 세계선이 조금 더 살기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조회수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완전히 그 조회수 개 날아가가지고 아예 광고 안 들어올 때랑은 다르게 특히 이때는 아예 광고 안 들었거든요. 광고주들이 썸네일 보는데 로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GTA 영상 썸네일에 맨날 이렇게 벗고 있고 그 제목은 임신 빼고 잘하는 아저씨들 이런 거 나와 있고 죄다 이러니까 광고주들이 보고 걸었는데 요즘 제가 또 이제 그 호요버스 게임 많이 해가지고 호요버스 게임 올리고 뭐 모바일 게임 쪽 올리니까 갑자기 광고가 쏟아지더라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 그래서 요즘 광고 한 5개는 받은 것 같아요. 초청도 그렇고 최근에 좀 일이 좀 잘 풀린다. 미리 얘기할게요.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는 저 일정이 좀 빡세가지고 오늘 방송하고 토요일날 휴방하고 일요일날 방송하고 월요일날 광고 촬영하고. 아로사님 톤톤 용병단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해주세요. 방장님 여유 계실 때 채팅 매니저님 권한 부탁드립니다. DM으로 계정 정보도 드렸어요. 아! 야 그 혹시 채팅 매니저 지금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저기 있네요. 오케이.
아니 이거 그리고 아니 이것도 커뮤니티 이거 글 이거 내가 안 쓴 거예요. 이거 무슨 2일 전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체 편집자입니다. 오늘 로사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드릴게요 하면서 투표를 하진 않나. 아니 근데 투표 8,800명 뭐야 이거. 아니 그 8,800명이 투표할 정도면은 내가 2주 전에 열심히 글 쓴 거 왜 좋아요가 800개밖에 안 되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관심 없고 투표에 관심 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채팅 매니저가 오늘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괭이 갈매기 울적애를 좀 해볼 건데 투표는 알고리즘 잘 타서 그럼. 그 스포일러는 웬만해서 밴을 할 거니까 채팅 칠 때 스포일러는 투표는 좀, 국민의 의무니까. 예,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 같은 거는 투표는 그렇다 치는데 맨날 깨도포 오모리 영도 보시는 분 그래 좋아요 박아서 기록에 남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괭이 갈매기 울적애 시작하기 전에 소개문을 한번 읽고 갈게요. 그래도 이런 거 읽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선택지를 거쳐 진행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치도 권한 주라고요? 야 트위치에서도 한번 채팅 쳐봐. 거기 오케이 확인. 오? 왜 권한이 안 주어지지? 야 트위치는 왜 권한 서비스 종료해서 안 주어지나? 서비스 종료해가지고 권한을 못 주나? 그냥 뭐지? 차단 신고 경고 차단. 야 매니저 주는 게 없는데? 다 똑같네요. 이거는 역할에서 줘야겠다 이거는. 트위치의 종양 덩어리들 이참에 다 자르고 치지직으로 넘어오라 하자. 와 이렇게 줘야 돼? 서비스 종료했다고 이렇게 줘야 돼요? 와 진짜.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소개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거쳐 진행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상을 파헤쳐보는 사운드 노벨. 추리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마녀에게 굴할 것인지 맞설 것인지 즐기는 방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부디 고전, 고도, 양관, 미스터리, 서스펜스 연작을 마음껏 기대해주세요. 갱갈은 추리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본작품은 장르적으로는 연속 살인 미스터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리가 가능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풀 수 있게 만들어진 손쉬운 퍼즐을 좋아하는 분은 손을 떼시길. 괭이 갈매기 울적에는 여러분들에게 풀게 할 생각이 전혀 없게 하는 최악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도 그런 최악의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가사리한 사건이 일어나도 전부 인간과 트릭으로 설명해야 해서 신비를 일절 부조하는 최악의 인간 지상주의다. 나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줬네요. 나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신비를 죄다 인간과 트릭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네. 아무쪼록 로켄지마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사건의 전물을 인간과 트릭으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인간 주상주의를 관찰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마녀, 알리바이도 트릭도 모두 마법.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판타지잖아. 당시 분한 나머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만다면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정답에 도달하는 추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 대체 몇 명이 끝까지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범인설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이거는 마녀와 인간의 싸움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약간 쓰르라미 같네요. 약간 해석 접수 좀 잘해주세요. 약간 본토 쓰르라미. 그는 진짜 모법이 다르네요. 쓰르라미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계속 저주냐 인간이냐 저주냐 이거냐 막 씨름하면서 싸웠잖아. 오사야 근갈 시청비 내고 간다. 근데 투네라 하트를 못 따네 시오삐.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잉 아싸라말레이쿰. 근데 결국에 인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리카는 또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장르가 판타지 요소이잖아요. 그냥 판타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리카랜다. 한유. 예 말을 잘못했음. 애초에 리카도 그리고 죽을 때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세계선으로 가가지고 그 평행세계 조각세계 해가지고 풀어 나간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판타지처럼. 이거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너무 짜쳐. 용기사 특 이게 말도 아니고. 안 되는 설정 넣었으면서 추리해보라고 함. 아 용기사 뭐 그런 거였지. 야 이게 와 근데 애초에 다시 봐도 메이드 쭈쭈 존나 크네. 괭갈도 동인지 있나요? 야 이 게임 자체가 그냥 무조건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가 아닌데 하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퇴근하고 와서 방송 지각했나 싶었는데 이제 괭갈 시작이야. 타이밍 딱 좋게 왔노.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맛보는 게 나아. 근데 단지 이제 나는 걱정하는 게 그거야. 만약에 내 머리로 괭갈을 추리할 수가 없다면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만약에 내가 이 괭갈의 스토리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괭갈 끝까지 한다면 이 괭이갈매기 울적에 대한 스토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어. 나는 못해요. 쓰라미는 이해 다 했잖아요. 그래도 붕괴 스타일도 솔직히 아카이브 다 뜯어가지고 결국 이해하고 설명했잖아. 근데 괭이갈매기는 너무 어려운가? 나중에 떠먹여주는 해답편이 있어. 그러니까 쓰르라미처럼 그 다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쌤 갱쌤들아 괭갈이 쓰르라미보다 플레이 타임 길어. 네가 이해 못해도 이해할 때까지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고봉 밥 먹이니까 괜찮음. 확인. 그냥 끝까지 하면 되는 거네.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괭갈 재밌냐고 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괭갈을 하다가 중간에 유기하는 사람은 노잼이라고. 꼭 끝까지 처먹은 사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작품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작품이요. 이걸 무조건 하시오 이러면서 울고 있던데. 그래서 대체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6위와 끝까지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걸까? 근데 스토리겜 즐기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 감각이 다르네요. 풀탐 20시간 더 긴 게 조금 더 김이러네. 아니 근데 뭐 애초에 표현한 거도 한 100시간 넘게 한 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게임을 좀 오래오래 해가지고 이게 30시간에다가 45시간 했네요. 한 70시간 했네. 방송으로 70-80시간 했네요. 수라면 뭐 금방 하겠네 그러면. 로사님 오모리도 언더테일급으로 재밌는데 왜 이 회차 안 하시고 욕만 하시나요? 속상하네요. 끝까지 아가리. 한다면서요. 아가리 씨발 오모리는 내 여태까지 해본 게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임이야. 아니 오모리보다 재밌을 거 아니야. 꼭두각시 서커스 같은 거지. 끝까지 다 봤는데 재미없으면 안 된다고. 닉네임이 보이면 개축 크크. 자 아무튼 이제 잔말 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모리는 봐줄 동인지만 남기고 나가라. 자, 화면 설정을 좀 해야겠죠. 그래도 와 괭갈 처음 보는데 이게 그렇게 갓겜이라면서요? 얘 또 왜 이래. 내려가. 그렇지. 아, 화면은 네, 일단 게임 잡았으면. 오, 야, 뭐야? 오, 씨발! 어디 갔어요, OBS? 아니, 화면이 넘어갔어, 오른쪽으로. 아,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설정. 이걸 가로로 바꿔서? 근데 이거 20.7년 자기라고 얘 나왔을 때 태어난 얘들이 올해 고이인 거임. 얘를 옮기고. 디스플레이를 발더스도 유기 당한 전적이 있는데 갱쌤들 방심하지 마라. 야, 발더스는 유기당한 게 아니고 버그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한다는. F 누르면 전체 오면 된다 해야. 아이, 또 어디 갔어? 아, 이거 왜 이래? 아, OBS 왜 이래요, 이거? 그래서 티어 앤 헝거 테라리아 언제 함? 뭐야 이거? 좋됐다. 야, 이거 아예 넘어갔다. 이거 화면에 넘어갔어요. 님들 OBS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OBS 화면에 넘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아예 넘어갔어. 피어 헝거 괭이 갈매기 아니 씨발. 윈도우 버튼 탭? 안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러냐. 이 게임 하려고 하면 OBS 이런 일은 처음인데. 식은땀 나는 괭쌤이면 기억치읓. 윈도우 키 플러스 쉬프트 방향키 좌우 눌러봐. 방향키 좌우 눌러도 안 돼요. 윈도우 시프트 안 되는데. 일단 영도 지금 켜보면 갱쌤들의 해결될 것 정성이 같음.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해상도를 바꾸면 되는구나. 해상도를 존나 크게 바꿔버리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로 간 거야, 씨발.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해상도를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후딱 OBS 껐다 킬게요. 네,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넌 더 내라잖아. 눈치 안 보냐? 갱쌤들 눈치 없네. 로사가 지금 신호 주고 있잖아. 다른